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신약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FDA의 이번 결정은 가속 승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 주식시장의 호황, 대규모 상속세까지 더해져 올 들어 4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32조 원이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세수는 정부가 조만간 편성할 예정인 2차 추가 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4월에도 흑자를 내면서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4월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몰리면서 경상적자 가능성이 높은 달이지만 올해는 3년 만에 4월 경상적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캐나다에서 자가 면역질환 치료용 피하 주사인 램시마 SC를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진출할 시장 규모는 2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마감했던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다시 한번 관망세 속에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부족하면서 지금 시장이 좀 지수를 받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 순환매가 역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 이후에는 이제 제약과 우주항공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슈가 산발적으로 번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05% 상승한 3,25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250포인트 지켜주면서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22% 상승한 98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88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616억 원, 외국인이 2,059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01억 원, 기관이 33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요. 외국인이 17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해운주, 알츠하이머 제약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전선주, 원전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해운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주 흐름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해상 운송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해운 업황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해운주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M의 미국 운항 선박을 증편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M은 현재 5.9% 상승한 44,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최근 유상증자도 했죠. 7.31% 상승한 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1%의 강세, KSS 해운은 2.83% 올려 세우면서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츠하이머 제약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병 신약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도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을 승인한 건데요. FDA가 이 알츠하이머병 신약을 승인한 건 2003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 나타내면서 이현작이 현재 3.67% 상승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가 15% 올려 세웠습니다. 26,0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퓨처케임이 8.5% 상승한 16,600원, 명문제약이 2% 강세, 메디프론이 현재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주항공 섹터 살펴보시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우주여행을 한다는 소식에 국내 항공 섹터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거란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노코가 현재 경기 군포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양수한다는 소식에 오늘도 강세 더하고 있고요. 현재 5.31% 올려 세우면서 5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달 미국 지휘사와 약 3,600억 원가량의 엔진 부품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5.04% 상승한 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 2.75% 올려 세우면서 35,500원, 인텔리안테크까지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선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S만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최근 연속으로 정말 많이 올랐던 전선주입니다. 오늘은 조정받고요. 오른 만큼 또 하락폭도 큽니다. 대한전선이 현재 9.68% 하락한 3,78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일진전기 8.48% 하락한 5,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11% 약세 보이면서 38,0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대원전선까지 9%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 오름세 반납하면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12.97% 하락한 27,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FA가 1.4% 약세, 비치로테크가 2% 약세, 일진파워가 12.65% 하락한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비스까지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전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체코 원전 본 입찰 때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주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에 오늘 한전산업 26.61% 상승한 9,6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어제 상승했던 이 원전과 전선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그리고 오늘 알츠하이머 제약 관련주와 우주항공 그리고 해운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객장 상황은 어떤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반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HMM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피플바이오, 코스맥스 MBT, 알테오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제약 쪽으로도 조금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테마별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앞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 흐름은 반면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수 방향성은 당분간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주 15일과 16일에 진행될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테마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건설, 항공해운, 우주항공 업종 등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바이오 업종과 이 건설 업종의 강세에 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 소식일 텐데요. 일단 바이오젠이 38% 이상 상승한 점 등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치매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번 승인은 완전한 승인이다라기보다는 이 시판 후 조사를 통해서 효능을 추가 입증을 해야지 결정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임시 성격의 이런 승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롱텀으로 계속 가져가 보시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러한 요인 등에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뭐 피플바이오 여러 종목들의 주가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 여기서 향후 투자 전략에 있어서 고민해 보셔야 될 점은 치매 이슈만 보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향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완화 등도 일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볼 만한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건설 업종의 강세도 선별적으로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뭐 정부 정책 수혜와 해외 플랜트 그리고 거기에 원전 관련 이슈도 플러스 알파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간략히만 보자면 건설업종 지난 몇 년간 이 정부의 억제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정책 변화로 인한 뭐 기대감, 뭐 대표적인 게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민간 주도 등의 이런 분양 물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건설업종 골칫거리였던 이 해외 플랫 사업 역시도 다시금 기대해 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이 같은 요인 등의 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뭐 대우건설, HTC 현대산업개발 등의 강세도 눈여겨 보시면서 향후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제약 쪽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과 또 원전 이슈까지 합쳐져 있는 해외 플랜트 이슈까지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걱정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됐었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작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도너 리포트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95%의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고요.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포트 제외되거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뭐 15%, 17%, 15% 이상 수익 낸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수익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구간에서 제외됐고 보성파워텍 12.7%로 목표가 달성, M게임도 10.1%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보령제약이 12.9% 수익 내줬고요.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 23.5% 다시 한번 수익 내주고 제로투세븐이 11.1%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HMM이 20.2%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켰었죠.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었고 신성 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안랩이 0.4%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 한전산업이 좀 아쉬운데 포트 제외시킬 때 4.1% 수익 구간이었는데 이후에 또 수익 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5종목 담겨있죠. 일단 한일네트워크스가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 남해화학은 보합권이고요. 금호석유, 메디포스트 이렇게 지금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리뷰나 AS 받아보기 전에 먼저 시장 점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 포커스로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건설 섹터들도 뭐 나쁘지 않게 계속 가는 부분인데,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원전 테마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뭐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대한전선이 좀 원전 테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선 관련주들도 지금 좀 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함께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같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지금 이쪽 파워로직스는 또 신규로 지금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한전산업 이제 도널포트에 이제 포함시켰던 한전사업 같은 경우도 오늘 2연상을 갖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쪽이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은 오늘 정도가 아마 이제 마지막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좀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대금이 이제 뭐 거의 뭐 역대급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5,400억 넘게 지금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종목들 대장주들이 조금 바뀌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대금 나온 부분들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손바뀜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량 정리도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요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뭐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면 안 좋을 것 같고 전일 이제 그 바이오젠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조건부 허가가 났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관련주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국내 이제 또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두카누맙인가 치료제 이름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걸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이 치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 바이오 신약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헬스케어 정책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뭐 정부 정책, 미국 정부 정책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갭이 떠서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치매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음봉으로 좀 눌렸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갭 떠서 음봉 눌리고 난 이후부터 좀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보신다면 뭐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퓨처캠 같은 경우가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 시약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나오던 부분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이루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바닥권에 있던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더 대부분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전체가 뭐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 흐름을 그릴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요. 이게 코로나19 관련 주들로 인해서 좀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기를 좀 거쳤고 그 코로나19와 영향이 없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섹터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좀 재미없이 조정을 또 한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킬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신고가 상방을 뚫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IT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이제 두 양대 축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 중에 한 섹터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IT는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약간 좀 개별적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막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이런 종목, 이런 섹터 분들도 뭐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어저께 이제 주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아침 방송 때부터 이제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저점에 있는 섹터 중에서 볼만한 게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꽤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지금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면에는 뭐 전기차 시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본다면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안 좋았던 그런 국산차에 대한 이미지들, 미국에서 갖고 있던 뭐 저가, 싼 자동차 뭐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탈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SUV 부분에서의 좀 판매량,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고급 브랜드인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 상승 흐름에서 가장 지금 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장과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눈에 띄게 막 급등나게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주와 함께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용히 바닥권에서 올려오고 있는 종목들 좀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도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한 종목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메디포스트 역시 뭐 제약 바이오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섹터의 반등 흐름과 함께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만 원대를 좀 지켜주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종가의 울선을 일단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할지 여부는 이제 장 마감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4월 뭐 중순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부분에서 일단 저점을 좀 잡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벗겨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전환이 확실히 좀 확인되는 시점, 어저께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전저점 이탈한 구간을 올려 세우는 그리고 그 가격대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뭐 31,700원에서 32,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요 지지 라인 부분 위로 다시 주가가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뭐 바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박스권 부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추세를 전환하고 상승 시에는 큰 그림에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상방을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뭐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일본에서 하반기에 삼상 들어가고 요 카티스템이라는 이름의 그 의약품인데요. 요거 생산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생산 공장을 이제 증설한다는 것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지금 121선 부근에서 살짝 좀 지지를 받아주는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22만 원이라는 전저점 구간을 일단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이 구간에서 22만 원 부근에서 좀 저점을 잡아주고 방향을 돌려준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조정 내려왔죠. 요 구간에서 변곡을 만들어주고 이제 올려준다고 하면 제 생각엔 지금 요 파란색 선이 21선 위로 주가가 안착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박스권 만들어 오던 구간 상단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겁니다.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금호 타이어라든지 다른 타이어 관련주들도 굉장히 다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역시나 이제 타이어 대교체 주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 이제 합성 고무 관련주고 그런 부분에서의 실적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빠집니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주가가 막 밀려 내려가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요. 요 박스권 하단 자리로 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지금 시총 한 7조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일단 화학 섹터들 자체 지금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아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생겨나는 6월 한 3주차 정도부터 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전에 좀 자리를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만 원, 25만 원이라는 이 저항 라인을 그때 좀 뚫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실적을 믿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인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팜스토리가 좀 시세가 나와주고요. 이쪽에 이제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괜찮게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쏠림 현상이 지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시세를 크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트렌드는 지금 이렇게 상승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 흐름 안에서의 주가 흐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추세대 상단을 테스트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조 구간을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고점 저항 자리니까요. 이 저항 자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뚫어내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흐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대상인데요. 대상이 이제 어저께 21선을 이탈시키면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와줬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했는데 저점 구간에서 이제 꼬리가 달릴 경우는 다음날 시가를 상승시켜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지금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추세 라인을 그어본다고 하면 요 추세선도 있겠지만 일단 고점들끼리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왔던 파동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울선 위로 안착하면서 이렇게 지금 변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곡들끼리의 이런 추세 라인을 그어본다고 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수렴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역시나 대상 역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할인율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내기 위한 그런 흔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실적적인 부분 저평가되어 있고 식품 관련주들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그냥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니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아니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곡물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식료품 가격들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대로 그냥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라인 요거 하나 제가 그어드렸으니까 요거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점 밀려내릴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지금 한일 네트워크인데요. 이준석 관련주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대장주가 넥스트아이 아니면 이제 삼보 산업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에 편입시켰다가 하루 만에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놨는데 그 구간은 이제 이탈시켰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오늘 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일 날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한 2거래일 정도 남았다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내일쯤이나 모레쯤 해서 한 차례 강하게 시세를 내고 테마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그런 시세를 우리는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정이 다가왔는데도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잔잔하게 움직이던 종목 우상향 하다가 지금 터졌고 한 이틀 정도 조정 주고 나면 보통 급등하는 현상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손절가 딱 잡아놓은 상황이니까 이 손절가만 잘 지킨다고 하면 짧은 손실 그리고 수익은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준석 관련주로 공략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포트에 대한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 송유관 회사를 해커들이 이제 집단으로 해킹을 했는데 FBI가 이 돈을 또 회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길게 가지는 못하고 조금 일찍 생각보다 일찍 좀 흔들립니다.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수정 앵커 말씀하신 해커들한테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던 그거 다시 돌려받았다. 그거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 첫 번째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저게 지금 바닥 다지는 모습인지 저러다가 지난번 최근 전저점이 열고 내려가려는지 하는 부분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가가 별로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뉴스의 흐름이.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이 비트코인 하면 일론 머스크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지난 6월 4일 날, 4일이었나요? 저 며칠이죠, 저게? 4일 같은데. 자, 저기 해시태그 비트코인 옆에다가 하트 표시해놓고 하트가 지금 깨졌죠. 네네. 이 또 장난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뭐라고 힘 해서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한번 키워보니까 어쨌거나 툭탁툭탁 거리고 있어요. 뭐 둘이 지금 안 좋아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투자자들 사이가 저런 분위기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나와 있는 일종의 저걸 갖다 요즘 짤이라 그러죠. 네. 저 짤도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제일 위에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여자 뒤통수가 보이는 저 여자가 이제 남자 애인한테 I miss you 그럽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영상 통화를 하는데 남자가 찔찔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저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도 네가 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저 우는 게 보니까 노트북에 애인 얼굴은 저 위에 상단에 조그만하게 나오고 지금 코인 같아요. 맞아요.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 저걸 보고 있으면서 네가 보고 싶어 I miss you 하는데 이 I miss you가 애인이 보고 싶다는 건지 옛날 쭉쭉쭉 자고 나면 올라가 있던 저 시세가 그립다는 것인지 저는 저 대목에서 이걸 누가 대신 해주나 아니면 머스크가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트윗질만 하고 있나 참 궁금했어요. 직접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 하는 것 같죠? 네. 예. 저 똘끼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이제 저 얘기인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이제 월간 추이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다가 올라갈 때 기울기보다 더 급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저 뭐 미국 내 최대의 송유관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해킹을 당했고 그래서 한동안 저게 막혀서 기름 사재기하고 뭐 주유소마다 기름 떨어져서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비트코인으로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 돈을 주고 그런데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지금 발표하는 사진이 왼쪽 겁니다. 이거 FBI가 추적을 해서 걔들 지갑 열고 전체 지급했던 금액 중에 한 85%를 회수했다는 겁니다. 이 뭐죠? 이 좀 띵한 뉴스 아닙니까? 뭐 블록체인 이런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얘기하고 했던 게 뭡니까 이거? 해킹 당할 일 없고 안전하고. 네, 이거 완전 비트코인 때리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뉴스에 정말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FBI가 저 범죄 집단에게 넘어갔던 저 돈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송금되었던 저 부분을 돌려받았다. 뭐 그래 기사 읽다 보면은 줄 때 비트코인 시세하고 똑같은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개수로 따져서 비트코인 몇 개가 넘어갔다가 70 몇 개가 넘어갔다가 60 뭐 그 중에 이제 85%를 되찾았다는데 그동안 시세 떨어져서 돌려받은 돈으로 치면은 뭐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핵심은 그거죠. 뭐야 이것도 열리는 거야? 해킹 당하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서는 조금 쇼킹한 뉴스입니다. 다음 것도 보시죠. 뭐 다음 것도 보시면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도 저런 흐름인데요. 지금 이제 어나니머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저 잘 아시죠? 무슨 가면 하나씩 웃는 가면 하나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데 어나니머스에서 저기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한번 응징하겠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저 네모 안에 저 이제 사진 그거죠.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네가 보니까 나르시즘에 빠진 것 같은데 우리식 표현을 하면 너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관종인데 니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차 몇 대 팔아 그따위로 차 팔아갖고는 회사 돈도 못 벌게 비트코인 갖고 이익 내고 하는 와중인데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갈바주마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랑이었던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 보면요. 컴로켓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코인이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컴로켓 코인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인 동향 어떤지도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대목에서 뭐 평소 제가 뭐 일론 머스크의 전 세계적인 인지도나 일론 머스크의 재산에 비하면 저야 뭐 미미한 존재입니다만 저는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니까 저의 판단이 그러지 않았다 싶은 상황이 생겼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저 보시면은 트윗인데요. 저 트윗에서 가운데 거 밑에 거 먼저. 캐나다, USA, 멕시코
이 똘짓을 또 합니다. 무슨 뭐 북아메리카 지도 그려놨나? 제일 위에 캐나다, 내려오면 미국, 그다음 멕시코인데 저기서 C 캐나다, 그다음에 US의 U, 그리고 멕시코의 M, CUM을 갖다가 저게 이제 방송 같은 데서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미국에서는 아주 속으로 쓰이는 뭐 기사상으로 남자의 체액이라고 완화해서 표현하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다음날 올렸던 트윗에 보면은 저런 걸 요즘 이모지라 그러더만요. 이미지도 아닌 이모지라 해서 무슨 뭐 그림 문자 뭔가 이렇게 액체를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그림 옆에 로켓을 해놓고 이게 화살표를 해서 달나라 문을 그려놨으니 이것도 go to the moon 달나라 가자 하는 저거 하나 올렸습니다. 저거 하나 올렸더니만 밑에 이제 기사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무슨 뭐 한 6센트 했나? 6센트 정도 하던 놈이 뭐 28센트까지 올라가고 하는 컴로켓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도지코인 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건 또 기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인물 콘텐츠를 갖다가 거래할 때 쓰는 무슨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만든 지도 금년 4월입니다. 무슨 뭐 족보 있는 코인도 아니고 전통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차트가 저게 처음 시세 생긴 이래 이제 그건데 한번 뭔지는 몰라도 한번 불쑥 치솟았다가 이번에 또 뭐죠? 저기 일론 머스크가 저 캐나다, USA, 멕시코 그거 한번 올린 이후에 이상한 그림 문자 하나 했다고 저렇게 한번 치솟았다가 저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몸담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분들도. 그리고 레딧 같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대여방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분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 주식 투자, 밈 주식 쪽으로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코인 지금 마음고생 하시면서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뭐 이해는 합니다. 버티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버티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으실 텐데, 같이 코인 하시는 분들끼리만 대화하지 마시고, 같이 코인을 갖다가 하시거나 같이 밈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고만의 대화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아무 어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을 얻고 그냥 서로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시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좀 그거 하시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코인을 안 하거나 밈 주식이 뭐야? 그리고 밈 주식 상황을 갖다 이렇게 한번 설명했을 때 좀 놀랄 만한 사람분들하고도 한번 좀 대화를 한번 섞어 보시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컴로켓과 관련돼서는 진짜 비윤리적인 모습을 네, 보였기 그래요. 때문에 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나니머스 편을 다 들게 된다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고 계시고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 네. 장중 고점이 3,266포인트는 그렇죠. 아직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쯤 이 고점을 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이번 옵션 만기일이 있는 이번 주간에 특히나 5월 24일부터 시작한 5월 마지막 주간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번 6월 옵션 만기일에는 한번 상방으로 한번 재미를 한번 보겠다고 작정을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초 월요일 날 방송 뭐 월요일 날 개장 전만 하더라도 3,266원 옵션 만기일 전에 그냥 건드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했고 잘하면은 뭐 FOMC 이전까지만 해서 3,300 그동안 늘 얘기했던 그거 저 코스피 차트 제가 보내드렸던 거 한번 보시죠. 코스피 차트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동안 제가 몇 차례나 이렇게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3,300 초반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거. 네. 예, 한번 화면에 코스피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위안 일간 차트라고 제가 제목을 잘못 달았는 게 그게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보니 고점 부담이 확연해요. 고점 부담이 확연해가지고 뉴욕장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지난주 고용 지표는 그럭저럭 뭐 골디락스 자 지금 코스피 차트 나왔습니다. 저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일목균형표로 가져온 이유는요. 주간 차트인데 일목균형표 저 초록색으로 올라가는 저 후행스팬은 종가를 갖다가 뒤로 밀어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종가는 지금 고점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어제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중 최고치 기준으로 아직 3,266을 갖다가 찍지를 못하고 올라서지를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3,266을 올라선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의심은 시장의 속성, 볼 레벨은 기어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2018년 2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꺾였던 2018년 2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우샤우샤 하면서 돈발로 경기 회복으로 무슨 이렇게 해서 왔던 것에 어떤 정점을 이뤘던 2018년 2월부터 쭈루룩 밀렸던 저 낙폭에 대해서 돌아섰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3,310에서 20 사이는 한번 건드리고 나서 그 다음을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제만 하더라도 뭐 바이오젠 무슨 뭐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한 신약 FDA 승인받았다고 혼자 38% 뛰고 했는 게 나스닥 지수에 보탬이 됐지만 나머지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봐야 되겠고 다음 주 화수 FOMC도 봐야 되겠고 해서 미국이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서 아마 전고점 근방으로 해서 우리가 또 목요일 날은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CPI나 FOMC 두 개 다를 확인하지 못하고 맞는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얼마나 이 현물과 선물을 갖다가 엮어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 달도 여기저기 콜옵션, 풋옵션 사고 있는 사람들 그냥 만기까지 프리미엄 다 사그라들 때, 녹아들 때까지 프리미엄 따먹기로 끝나고 말란지는 한데 후자의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장 결과 보고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장을 봐야 또 우리나라 증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증시가 요즘 따라가는 경향은 아닌 것 같다고 좀 그런 것도 있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뉴욕 증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한번 CNBC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기사가 올라와 있었는데 저 보세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CNBC는 제 얘기예요. 주가가 뉴 레코드 하이니까 새로운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쪽으로 그 경로에는 올라서 있단 말이에요. 올라서 있는데 뭐에도 불구하고 연준과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연준에 대한 걱정은 뭐냐 하면은 그놈의 테이퍼링과 언제 또 금리 인상에 나설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자 지난달 CPI 발표 나고 나서 CPI 발표 전후에서 한 사흘 연속 미국 장이 빠졌던 거는 CPI 헤드라인 자체가 전월비 0.8%, 거는 CPI가 0.9%. 자, 이게 한 달 사이에 0.8%. 놀랍죠? 왜 한 달 사이에 0.8%? 그 페이스로 또 그 다음 달에 0.8% 한 달 전 대비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인플레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연율 개념입니다.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0.8 10번 한 데다가 2번 더 하니까 0.8에 커진 데다 또 0.8 이런 식이니 이거는 거의 연간으로 따지면 10%짜리의 물가 상승 그런 상황이니 이번에 과연 전월비 또 0.8이나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올란지 그렇다면 시장은 또 주춤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준비한 차트를 다는 못 보여드리겠고 나스닥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나스닥 일간 차트를 보자면은 나스닥 일간보다도 바이오젠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바이오젠 한번 보시면은 일간 차트 먼저 한번 보시죠. 네. 바이오젠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나왔던 얘기 저건데, 예,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약이에요. 주사약인가 봅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한번 투약하고 나서 4주 간격으로 맞는다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으로 4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저 약을 갖다가 계속 월 1회씩 투약을 받으면서 가면은 저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이쯤 나오니까 이제 막 알런이 죽지 하는 소리가 나오죠. 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저 또한 전문가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조금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자, 네.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저렇됐습니다. 약값 보아하니 저게 진짜 저 정도 효능이 있는 약이 확실하다면 저 정도 주가 상승 뭐 이해합니다만 저 펀더멘털에 저건데 요즘 밈 주식들 보고 있으면은 과연 이 정상적인가 싶고 나스닥 일간 보고 딱 그다음 슬라이드 2개 보고 마무리하시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향후 한 열흘 사이에 확인해야 될 거, 나스닥 일간에서 음영 처리한 저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상승론자들은 야, 저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상승 삼각형에서 이번에 열면은 지난번 2번 막혔던 거 열면은 또 한 번 랠리가 오는 거야. 그 조건은 연준도 살살 가고 인플레이션도 별 거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는 삼중천정 패턴입니다. 비슷하죠 지금 나스닥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뭐 3,300 근방에서 아니면 3,266 이후에 하반기 장세가 조금 방향성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들 뭐 외국인도 개인도 할 것 없이 지금 누구도 이 장을 마음껏 주무르겠다고 나서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뭐 옵션 만기고 FOMC 회의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신 주가 차트들 보시니까 조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상황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